유튜브로 혼자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죠? 학원 다니기는 시간이 없고 인강 듣기에는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막상 공부하려고 해보니 어떠신가요? 중국어가 별로 안 느는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자꾸 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기초학습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똑똑한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하려는 중국어를 잘한다 라는 이 표현의 정의부터 내릴게요. 중국어를 잘한다 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원어민처럼 네이티브스럽게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고 싶은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줄 안다 예요. 쭈뼛쭈뼛대지 않고 쫄지 않고 말할 수 있다, 뱉어낼 수 있다 입니다. 중국어를 많이 아는 것 혹은 잘 아는 것과 잘 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는 것부터 알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중국어를 공부할 때 단어와 문장을 같이 암기해요. 그리고 외우고 끝내지 않아요. 암기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하고 응용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뭐죠? 맞아요. 바로 단어예요. 각각의 의미와 역할이 있는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이 단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떨까요? 네, 이 문장 안에 들어가야 될 단어들을 알지 못하면 문장 만들 재료가 애초에 없으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吃, 먹다, 饭, 식사, 밥 이라는 요 두 단어를 알아야 이 두 단어를 적절하게 배열해서 吃饭, 밥 먹어 라는 문장을 구사할 수 있어요. 만약 일상생활에서 단어로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언어가 미숙하면 단어만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렇죠.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 주문할 때 차이단, 메뉴판이라고만 한다면 물론 의사소통은 되죠. 차이단, 메뉴판이라고 하니까 메뉴판 갖다 줄 거예요. 하지만 어떠냐면 무례하다고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잠깐 그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장으로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쉽고 간단하지만 문장으로 구사할 줄 알아야 의사소통도 되고 상대에게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있죠. 호감을 살 수도 있고요. 내가 간단한 말로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정말 진정한 의사소통 아닌가요? 请给我菜单 메뉴판 주세요. 이런 문장처럼 간단하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할 줄 아셔야지 실제 상황에서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유용하게 중국어를 필요할 때마다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간단하지만 올바른 문장을 구사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두 중국어를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은요,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을 잘합니다.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문법 규칙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 이론을 머릿속에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쓰는 올바른 문장을 외워서 그 문장을 활용해서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절로 문법을 익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我很喜欢喝茶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我很喜欢 나는 좋아해요. 喝茶 차 마시는 걸 이라는 문장이거든요. 이것도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간단한 기초 문장인데요. 이 문장 안에는 근데 사실 다양한 어법 규칙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어에서
동사의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뿐만 아니라 동사구 등 다양한 형식의 것도 쓸 수 있다라는 어법 설명입니다. 어법 이론이에요. 근데 이런 규칙을 애써서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시환, 좋아하다라는 의미의 이 동사의 사용법을 자연스럽게 알고 쓸 줄 아는 거죠. 그때그때 편하게 뱉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국어를 잘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또 어떠냐면 발음에도 자신이 있어요. 아, 내가 발음을 해서 저 사람이 못 알아들을까라는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국어 성조에 걱정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성조에 자신 없는 분들은요, 바로 발음 때문에 중국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사실 중국어는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 맞아요. 발음을 잘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단어 외울 때 어떠시냐면 이걸 알고 있으니까 단어 외우는 게 부담스러우시는 거예요. 틀릴까 봐. 틀릴까 봐 걱정이 되는 게 외울 때도 부담이 되지만 그걸 말로 할 때에도 주저하게 돼요. 혹시 잘못할까 봐. 그래서 말이죠. 뭐가 중요하냐면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똑똑하게 발음 연습을 하는 방법은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의미가 있는 문장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은요, 의미 없는 소리로 발음 연습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쓰지도 않는 소리를 왜 연습하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게다가 소리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하물며 우리가 시간을 들여 발음 연습을 하는 건 의미 있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소리가 모인 의미 있는 단어와 의미 있는 문장으로 연습을 해야지 써먹을 때도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쓰는 단어와 문장으로 반복하고 연습해야 점차 내 몸에 익숙해져서 말하는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연습할 때부터 의미 있는 단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소리내서 반복 연습하세요. 결국 우리는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으로 연습하는 습관을 발음을 공부할 때부터 들이셔야 됩니다.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중에 어떤 중국어 표현을 한 번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여러 번 반복해요. 당연히 한 번 외운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우리의 뇌는 무의미한 정보, 생소한 정보는요, 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반복을 통해 기억을 강화하고 배운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뇌가 중국어에 활성화되면 기억력이 향상돼서 배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외우는 시간도 점차 줄어들어요. 그럼 그때 어떻다? 중국어 공부에 부스터가 달리는 겁니다. 혹시 문장으로 반복하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차라리 단어를 여러 개 외우는 게 낫지 문장 하나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더 비효율적이다 싶으신가요? 제가 18년간의 중국어 강사 생활, 이 전문성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단언컨대 문장으로 공부하는 게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은 오해예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 친구들이 놀러 오면요, 꼭 시켰던 게 있어요. 식당에 가서 음식 먹을 때 洗手间在哪儿 하고 给我餐巾纸 라는 이 두 표현은요, 무조건 친구가 하게 했어요. 중국어 하나도 못하는 친구인데 재밌는 건요,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그 친구들 입에서 그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중국어는 하나도 할 줄 모르지만 그때의 경험이 강렬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조도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이거든요. 뭐 중국어 못하는데 발음을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성조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알려줬던 그 문장의 억양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해요. 그때 모방해서 따라했다 보니 그
발음이 그 억양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도 의사소통에 지장 없을 만큼 지금까지도 잘 뱉어내더라고요. 수진아, 나 아직도 이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라. 게이워 찬진즈. 너 나한테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 보면 게이워 찬진즈. 냅킨 주세요 라는 문장 표현이요. 누가 보면 이 친구 중국어 잘하나 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이렇기도 하죠. 단어와 그 단어를 사용한 문장의 레벨이 맞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문장으로 공부하는 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 그러니까 기초예요. 시우시라는 단어를 외울 때 이런 예문까지 외우는 건 힘들어요. 本公司每逢礼拜一休息. 당사는, 이 회사는 매주 월요일에 쉰다라는 문장이거든요. 자, 이 문장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 문장의 단어들이 1급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장을 외우기 전에 그 문장에 나와 있는 다른 단어들, 本公司每逢礼拜一 이런 단어들 찾느라 또 시간을 써야 되고 애써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비효율적이에요.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니까. 그래서 문장 연습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우시라는 그 기초 단어를 외울 때에는요, 그 레벨에 맞는 다른 단어와 어법으로 구성된 유용한 문장으로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라면 여러분께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드릴 거예요. 这个公司每个星期一都休息. 이 문장이 기초 레벨에 딱 맞아요. 这个公司 이 회사는 每一个星期一 월요일마다 또休息 쉽니다. 이 문장 하나만 외우면요. 기초 레벨에서 알아야 되는 다른 단어들과 문장 구조, 문장 표현까지도 동시에 익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어렵지 않죠? 这个公司每一个星期一都休息. 봤었던 단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러면 어때요? 효율성이 최대로 극대화되겠죠. 자, 여러분 단어 따로, 문장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단어와 문장을 모두 학습해야 중국어 실력이 쑥 길러진다라는 거 확실히 아셨죠? 그럼 이것까지 하세요. 뭐냐면 단어와 문장을 학습할 때 뭐까지 한다? 소리내어 읽기까지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까지 하시면 정말 좋아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소리내서 반복해 읽어라. 자전거 타는 법, 책으로만 그 방법을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단어와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거 소용없어요. 소리내서 읽는 공부법은요, 발음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요, 기억에 더 잘 남게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그 문장이 여러분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쓰면서 외우세요. 우리의 뇌는 하나의 감각을 사용할 때보다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사용할 때 더 잘 활성화돼요. 그래서 단어와 문장을 외울 때 손으로 직접 쓰면서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일일이 정확하게 쓰는 거 솔직히 많이 귀찮죠. 한국어도 요즘 어때요? 펜으로 잘 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중국어 한자를 손으로 쓰는 거 많이 귀찮아요. 하지만 중국어는 우리한테 아직 낯선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쓰면서 외우는 것이 좀 번거로울지라도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손으로 쓸 때요, 반드시 획순을 일정하게 지켜서 쓰세요. 한자를 쓸 때마다 획순이 다르면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이게 어릴 적 배웠던 그 율동 같은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다 까먹은 것 같은데 그 동요가 나오면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율동이 나올 때가 있죠. 한자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자가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처음부터 생각나는 대로 휘리릭 휘리릭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어, 그 한자를 썼던 감이 떠올라서 써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도 교수님이 막 쓰시다가 판서하시다가 이 한자 어떻게 썼었지? 라고 다른 중국인 학우한테 물어보곤 하셨어요. 중국 사람들도 한자가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인이 한자를 쓰는 거 쉽지
쉽지 않은 거라는 거 저도 알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도 손으로 쓰는 연습을 통해서 두 개의 감각을 같이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자 쓰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일정한 시간을 두고 누적 복습을 하세요. 매일 공부하기 10분 전, 뭐 매주 금요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전 10분 동안은 그 전에 배웠던 단어와 문장을 복습하겠다라고 하시고 만약 일주일에 한 번 복습한다라고 하면 첫 주 금요일에는 그 첫 주 동안 공부한 단어와 문장만, 두 번째 주 금요일에는 첫 주에 공부한 내용과 두 번째 주에 공부한 새로운 단어, 문장을 추가해서 같이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적해서 반복하면은요, 처음에는 했던 걸 다 까먹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기억할 때 어떻다? 외우는 속도가 빠르다. 그 속도는 누적 복습할수록 점차 빨라지고 기억에도 오래 남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좋은 정보예요. 잘하는 사람,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배우고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꼭 여러분이 중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중국어를 하고 싶을 때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반드시 문장으로 반복하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문장을 잘 익히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문법에 대한 감도 길러져요. 그리고 발음도 같이 연습이 되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외웠던 내용을 입으로 직접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중국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응원해요. 단어든 어법이든 어떤 강의든지 간에 결국은 여러분이 문장으로 하실 수 있게끔 이끌어 드리려고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예문들까지도 그 레벨에 철저히 맞게 구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까지 부담 없이 끝내실 수 있게 많이 연구했으니까 발음, 어법, 단어 그 어떤 강의를 들으실 때에도 못까지 문장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강의의 내용을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좀 복습할 때 잘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강의 내용이 잘 정리된 전자책이 있거든요. 전자책에 중요한 강의 내용이 다 담겨 있고 문장 연습 혹은 연습 문제도 구성해 놨으니까 혼자 공부하고 연습하고 복습하시기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저는요,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일종의 수진쌤의 잔소리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방향성을 잃으시니까 제가 그런 걸 좀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공부법 영상 주기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상이요. 여러분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 소문 좀 내주세요. 자, 저희 강의 정말 공을 들여서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많은 분들과 함께 더 많이 공유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빠이. 다음 잔소리에서 만나요.